방금 전에 발표된 이 뉴스 보고 손이 살짝 떨리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의 하나인 골드만삭스 측에서는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XRP 상품을 1분기에 전부 다 매각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돈으로 2,100억 원 규모인데 이게 일부도 아니고 한 주도 안 남기고 전량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딱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XRP를 판 그 돈으로 정확히 무엇을 샀는지 이 질문 한 가지만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요, 이번 뉴스가 정말로 악재인지 아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먼저 사실부터 정확하게 짚고 갈게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13F라는 보고서인데요, 미국에서 큰 돈을 굴리는 기관들이 석 달에 한 번씩 의무로 내야 되는 내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다, 이런 신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진짜 패가 한 번씩 공개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보고서를 살펴봤더니까요, 이 골드만삭스가 XRP 상품 2,100억 원 규모, 그리고 솔라나 상품까지도 전부 다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이더리움 상품도 70%를 줄여버렸고요. 그리고 딱 하나 비트코인 상품만 거의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약 9,800억 정도 규모로요. 여기까지만 보면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골드만삭스가 알트코인을 전부 다 버렸다, XRP 끝났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는데요. 근데 같은 보고서 뒷장을 넘기다가 이상한 한 줄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같은 분기에 새로 사들인 종목 3가지가 있었는데 서클, 코인베이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서실 텐데요. 한 줄씩만 풀어드려 보자면은, 서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큰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회사고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이 큰 기관들이 가상자산을 다룰 때 쓰는 금융회사예요. 이 3가지 회사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전부 다 코인 가격에 대해서 베팅하는 회사가 아니라 코인 시장이 돌아가게 만드는 길과 다리와도 같은 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같은 분기에 줄인 종목들도 같이 봐야지 본격적인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이 줄인 쪽은 비트코인을 잔뜩 사모으는 회사들, 그리고 코인을 직접적으로 채굴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즉,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돈 버는 종목은 비중을 줄였고, 코인이 거래되기만 하면 돈 버는 종목으로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골드만삭스의 선택을 한 줄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코인 가격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인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고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토큰이 아니라 그 토큰이 지나가는 길목에 내가 베팅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새로 산 그 3가지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사업, 리플이 지금 만들고 있는 사업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서클은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죠. 리플도 지금 자체 디지털 달러인 RLUSD를 띄우고 있죠. 코인베이스는 기관용 거래 인프라를 갖고 있고요. 리플은 작년에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똑같이 기관용 거래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기관용 금융 서비스, 그리고 리플은 아예 미국은행 인가까지도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3가지 줄을 한꺼번에 놓고 보시면은 묘하게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골드만삭스 측에서 바깥에서 비싸게 사들인 인프라 묶음들에 대해서 리플은 안에서 직접 짓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XRP 상품을 던진 것들을 XRP가 싫어졌다는 신호로 읽기에는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골드만삭스가 만약에 코인 인프라가 이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면요, 그 인프라를 가장 부지런히 짓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리플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데이터가 더 있어가지고 이걸 같이 보면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ETF를 한창 던지고 있던 그 시기, 이 큰손으로 불리는 고래 지갑들 움직임이 조금 이상했어요. XRP를 1,00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큰 지갑들 측에서 시장에 풀린 전체 XRP의 68%를 들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2018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집중도인데요. 쉽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한쪽에서 골드만삭스가 XRP 상품을 시장에 토해내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큰손들이 그거를 조용히 받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 같은 자산을 두고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거고, 여기서 ETF 매도랑 실제 코인 매수가 왜 다른지 한 번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XRP를 이 종이로 만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골드만삭스가 판 거는 그 종이입니다. 근데 진짜 XRP 토큰 자체는 같은 시기에 큰 지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기관용 종이는 정리가 됐는데 실물 토큰은 오히려 더 소수한테 모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2가지 흐름을 같이 놓고 보시면 한 가지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골드만삭스는 ETF 상품의 수요가 잠깐 식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종이를 정리하면서 인프라 회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1년 가까이 가격이 빠진 XRP를 큰손들이 조용히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단정하기보다는 지금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성만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다시 무엇을 살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 딱 두 가지겠죠. 첫 번째로 XRP ETF에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지, 두 번째로 미국 의회에서 코인 관련된 법안이 정리가 되는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라도 풀리면은 골드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같은 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골드만이 손에 쥔 서클,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이 세 가지 회사 모두가 XRP가 잘 돌아갈수록 같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리키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 가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XRP 가격은 1,900원 부근의 지지선을 시험하는 흐름들 이어질 수도 있어요. 다만 ETF 자금 유입이 한 달 기준으로 4천억 원대로 다시 돌아서기 시작을 한다. 그때부터 골드만이 비싸게 산 인프라 종목 대신에 싸게 묻혀있는 XRP로 돌아올 만한 명분이 생기겠죠. 그 전환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 이번 매도 뉴스를 악재가 아니라요, 기관이 자리를 옮긴 시간차 정도로 다시 보게 될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골드만이 던진 거는 XRP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XRP라는 이 종이 상품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를 골드만은 코인 인프라로서 옮겼는데 그 인프라의 청사진을 가장 닮은 회사가 다름 아닌 리플이었다라는 거. 지금 시장은 보통 이런 시간차를 한 발 늦게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이 가격을 따라붙기 시작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골드만 측에서 다시 XRP 자리로 돌아오는 그 신호들, 정확히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신호의 정확한 좌표들 같이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는데 다른 어떤 투자는 잘 안 가고 왜 리플은 안 오르고 왜 제자리인 걸까? 이런 생각을 건강한 방법으로 하시면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집착하거나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그럼 정말 끝도 없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 투자 시장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받다가 바닥에서 손절하게 되는 이런 안 좋은 경우가 생기겠죠. 과거 역사 패턴을 조금만 분석을 해보시면은 600원, 700원이던 리플이 5,000원까지 상승을 단 몇 개월 만에 했었다는 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속도랑 상승세였습니다. 이런 시기와 타이밍이 있으면 냉정하게 봤을 때 당연히 하락하는 구간들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시간이 비교적으로 길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투자 시장의 원리 원칙과도 같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보다는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 시간을 더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 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